예, 이제 자바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 클래스와 객체 부분을 보겠는데요. 흔히들 자바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렇게 부릅니다. 객체라는 건 이제 오브젝트라는 뜻인데요. 좀 우리가 이제 자바는 항상 클래스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모든 작업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중심의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드웨어는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빨리 발전하기가 어려운 게요.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하드웨어는 계속 단가가 내려가고 좀 계속 보면은 컴퓨터는 계속 좋아지잖아요. 좋아지고 금방금방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가격도 떨어져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게 어려운 게요.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개발이 돼야 되고 또 유지보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면 또 그걸 짠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개발팀하고 유지보수팀이 다르거나 그러면 그 전에 짰던 소스를 분석하는 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문제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계속 혼자 짜는 게 아니라 또 수십 명이 투입되고 막 이러면은 더 그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이 많이,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증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그래요. 하드웨어는 계속 발전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좀 발전 속도가 좀 더디다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이런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게 이 컴퓨터의 발전은 사실 군사용으로 사실 인터넷도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된 거거든요. 한 곳이 좀 공격당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또 네트워크가 망가지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전 세계에 확산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객체 지향도 처음에는 이제 과학용, 군사용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컴퓨터에 적용이 된 겁니다. 60년대에 개념이 나왔어요. 사실 오래된 개념인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된 게 198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자바가 발표되면서 이제 객체 지향 언어가 대세가 되었죠. 자, 객체 지향 전에는 절차 지향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함수들을 계속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는 방식이 이제 절차 지향이고요. 우리가 작성한 함수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객체 지향은 클래스 위주로 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 함수와 데이터가 묶여 있느냐, 묶여 있지 않느냐인데요.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될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클래스 안에 변수들과 함수가 묶여 있게 됩니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네 가지 특성, 흔히들 네 가지 말하는데요. 캡슐화라는 게 있고요. 상속이라는 게 있고, 또 다형성, 추상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자료형을 봤을 때 값을 하나 저장하는 게 변수였죠. 근데 이거를 변수를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도록 확장시킨 게 배열이었고요. 일괄 처리가 좀 빠른 처리가 가능했었죠. 그런데 배열의 단점 중에 하나는 같은 자료형밖에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자료형을 처리하려면 한계가 있어서 이게 나온 게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클래스에는 주로 우리가 지금 함수를 앞에 봤는데 이제 변수들하고 함수들이 합쳐져서 구성이 됩니다. 주로 변수는 속성, 프로그램의 어떤 값을 저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기능, 처리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우리가 설계를 해놓으면 이거를 U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그럼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New하고 자료용을 적으면 됩니다. New하고 자료용을 적으면 새로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멤버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New 하면 이게 메모리에 하나 올라가게 되고 그 값을 참조하는 M이라는 참조 변수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접근 권한이 있는데 자바에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은 모든 위치에서 다 참조가 가능하고요.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상속, 기존에 작성된 클래스를 확장하는 기능이거든요. 또 디폴트, 아무것도 쓰지 않은 거는 같은 패키지, 같은 디렉토리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프라이빗이 붙어 있으면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캡슐화라는 거는 변수는 주로 프라이빗으로 설정하고 이 함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이제 하겠는데, 먼저 ch07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패키지 ch07 패키지 만들고요. 클래스 이름을 person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처음에는 변수만 3가지를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변수를 3개를 만들고요. 어떤 사람의 이름과 나이와 키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3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먼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person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름, 나이, 키 3가지를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파일 하나에서 모든 작업을 다 했잖아요. 이제 좀 나눌게요. 이건 놔두고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텐데요. 두 번째 보면 이것 좀 단계적으로 작업을 할게요. person use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방금 만든 person이란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래스. 그래서 메인 메서드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네, 클래스 이거 놔두고 저장을 해놓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네, person use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클래스가 지금 2개죠. 이 클래스가 있고, 네,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래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메인 메서드 만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person이라는 클래스 자료형을 만들고 지금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름, 나이, 키, 뭐 이외에도 여러 값들이 있겠죠. 신상 정보를 저장하는 클래스.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형들을 변수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근데 함수 안에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나와 있죠. 그럼 이 클래스 안에 소속된 변수라고 해서 이거를 멤버 변수라고 하고요. 또 이제 함수도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new하고 person 하게 되면 이 person 클래스 내용을 읽어서 이 내용을 메모리에 하나 복사를 해놔요. 그러면 그 안에다 내용을 채워야겠죠. 채우는 코드가 이거예요. 근데 new로 만든 다음에 앞에 이 자료형이 지금 person 자료형입니다. person이란 자료형을 우리가 새로 만든 거예요. 클래스는 우리가 새로 만든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형들이 있는데 내가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로그램 짤 때.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new하고 자료형을 적으면 이걸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란 말도 씁니다. 그럼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면 그거를 참조할 때는 이 참조 변수, 변수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값을 그냥 저장하는 변수가 있고 위치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위치 값을 저장하는 변수예요. 참조 변수, P1이라는 참조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person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이 name 변수, age 변수, height 변수는 따로 나와 있는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에 묶여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침표 찍으면 그 변수가 3개가 보이고 있죠. 네, 그러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ame 변수에 age 변수에 값을 저장하고 읽어드린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P2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코드랑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름만 P1이 아니라 이제 P2로 갈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실행하면 아까는 김철수의 신상 정보였는데 이번엔 박민수란 사람의 신상 정보가 찍히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person 2로 또 new person 했고요. 두 번째 사람 정보를 또 저장하기 위해서 해서 참조 변수를 좀 다르게 해서 두 번째 사람의 정보 입력, 출력. 자,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이 작업을 100번 하면 되겠죠? 그럼 100명의 정보를 쭉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그 배열의 단점을 약간 보완할 수 있는 게요. 배열은 같은 자료형밖에 안 되죠. 만약에 이거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학생 이름, 뭐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 점수를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용도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하고 변수를 묶어서 처리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 라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 줄로 적어도 되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형이 person이란 우리가 새로 만든 자료형이 있고요. 이 뒤에 있는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라고 해서 객체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객체 참조 변수를 만들고, 자, 여기가 new하고 person 하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읽어들여서 객체를 만들고 그 시작 번지 값을 p2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고 예,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 그 p2가 가리키는 주소에 가서 이 점이라는 건 마침표 연산자는 멤버 연산자입니다. 객체 참조 변수가 있고 점 하게 되면 그 객체의 멤버를 찾아내는 거죠. 멤버를 조회하는, 이 마침표라는 건 멤버를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p2가 가리키는 name이라는 변수에 찾아서 이 값을 집어넣고, 여기는 p2가 가리키는 name 변수의 값을 출력시키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이 코드 이제 보시면 여기 함수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름, 나이, 키를 출력하기 위해서 여기도 세 줄 들어갔고 여기도 세 줄 들어갔네요. 그러면 만약에 100명의 자료를 처리하려면 300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중복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스에다가 함수를 만들죠.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 호출하면 코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person으로 갈게요. person으로 가서 void print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void print는 리턴 값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다 출력이요. 네, 이게 저장하시고, 코드가 자주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person 클래스에 print란 함수를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person use로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매번 이렇게 출력했잖아요. 이거 지울게요. 출력문 세 줄씩 했던 거 지울게요. 지우고, 자, 지우고, 이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p1.print 하면 출력이 되고요. 또 밑에도 p2.print 하면 출력이 됩니다. 예, 아까랑 같은 답이죠. 근데 코딩량이 많이 줄었죠. 클래스에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100명의 정보를 추가할 때 300줄 쓰던 거를 이제 100줄로 줄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어떻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김철수가 20살인데요. 실수로 200살로 잘못 입력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해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오, 김철수 나이가 200살이 됩니다. 이건 잘못 입력한 거죠. 자, 그러면 뭔가 좀 키도 마찬가지고 키를 또 잘못 입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키를 잘못 입력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럼 이건 정확한 처리가 안 되겠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 변수의 중요한 값을 좀 뭔가 좀 어떤 처리를 통해서, 지금 방금 이게 프린트라는 메서드를 만들었던 것처럼요, 값을 이제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을 추가합니다. 뭐냐면 접근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바에서는 프로그램 이 변수나 함수 앞에 접근 권한을 붙일 수 있는데, 일단 나이 변수 있죠? 거기다가 프라이빗이란 말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프라이빗이요. 사실 이 클래스 앞에도 퍼블릭이란 말이 붙어 있었잖아요. 자바에서 이제 퍼블릭하면 아무 곳에서나 다 이 클래스를 아무 위치에서나 상관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이 퍼슨 클래스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프라이빗을 붙이면은 이 변수는, 프라이빗을 붙인 변수나 함수는 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바깥에서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되겠다, 이거 막아야겠다. 근데요, 여기가 이제 문제죠. 이쪽에 빨간 줄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값을, 그러니까 잘못된 입력 값이 들어갔을 때 이걸 차단해서 좀 정상적인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한 단계 이제 좀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금 프라이빗을 막았는데, 그럼 뭘 만들어야 되냐면 함수를 제공해야 됩니다. 함수가 있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이 사이에다가 나이 값을 입력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원래 이제 함수 이름은 뭐 겹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값을 뭔가 입력하는 함수를 set으로 시작하고 꺼낼 때는 get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보통.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앞에 이제 public이란 말 이제 붙일 거예요. 붙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코드를 추가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public이란 말을 안 붙여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네, 안 붙여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아무 말이 없죠. 아까 참 우리가 앞에 아무 말도 안 붙였죠. 뭐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이런 말을 안 붙이죠. 그러면 원래는 같은 패키지, 같은 디렉토리에서는 접근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무 말도 안 붙였죠. 그러면 같은 패키지에선, 같은 디렉토리에선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네. 프라이빗 붙이면 현재 클래스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막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제공한 거죠. 보이드니까 리턴 값이 없고요. 예, 값을 뭔가 입력할 때는 set으로 보통 시작해요. set하고 함수 이름을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자바에서는 단어가 2단어 이상이면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약간 좀 눈에 잘 띄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죠. 자, 이건 뭐냐면, 그러면 나이 값을 입력하는 함수구나. 예, 그리고 괄호 안에는 어떤 값이 전달이 되면, 예, 이 this라는 말 붙였죠. this 붙이면 색깔이, 보세요. 색깔이 같은 파란색이죠. this 붙이면 이 멤버 변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예, this라는 건 현재 객체의 시작 번지 값을 가리키는 내장 변수예요. this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his의 age라는 건 이 멤버 변수를 말하고 멤버 변수의 age를 전달합니다. 예,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p2도 마찬가지예요. p2.setAge 함수 호출하는데 값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200이라는 값을 이제 setAge라는 함수한테 전달을 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00이라는 값이 전달돼서, 근데 여기 this라는 말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게요, 여기 보면 노란색 경고 메시지도 뜨고요, 이 위에 값이 전달이 안 되고 여기 안에서만 처리가 되고 위에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걸 this라는 말 빼면은 나이가 제로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this라는 말을 꼭 지금은 붙여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붙이고, 자, 그럼 앞에랑 이제 똑같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면은 여기도 체크가 이제 안 되는데 체크를 이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if SM을 쓰겠습니다. 네, 이런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예, 그래서 나이가 100보다 크면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제대로 된 값이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자, 첫 번째는 입력이 잘못됐다는 걸 체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대로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변수에다가 직접 집어넣을 때는 한번 들어가면 뭐 장치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처리가 되는데 오류가 발생해도 뭐 걸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정수기에 필터를 달잖아요. 필터를 왜 das어요? 그냥 수돗물 연결하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필터를 한번 거쳐가지고 깨끗한 물만 가져오기 위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이 변수에 정확한 값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잘못된 값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함수를 거친다든지 하면 어떤 이렇게 뭐 잘못된 값도 걸을 수가 있고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네. 신장도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값을 물론 이제 그 어린아이도 있겠지만 성인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작거나 100에서 300까지로 할게요. 100에서 300까지 값이 들어가면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로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를 또 만들어야겠죠. 하이트라는 함수를요. 그러면 이 하이트 변수도 프라이빗으로 막겠습니다. 막아 놓고요. 추가할게요. 함수를 추가할게요. void set 그냥 하이트 하면 좀 이게 잘 눈에 안 띄니까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더블 변수를 만들어서 this.height에 전달하도록 하시죠. 근데 여기도 아까처럼 체크를 할게요. height 값이 100보다 크고 300까지만 할게요. 300까지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하겠습니다. 키를 신장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여기도 밑에도 나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그러죠. 더블 하이트 변수 앞에 프라이빗을 붙였고요. 그리고 대신에 set height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person use에서 이거를 이제 이제 이게 막혔으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지울게요. 그러면 방금처럼 또 p1.setHeight에다가 아까처럼 이런 좀 잘못된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잘 된 값을 넣을게요. p2의 setHeight 변수에다가 이렇게 정확한 값을 여긴 좀 잘못된 값, 여긴 정확한 값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돌려보니까요. 첫 번째 사람은 나이랑 신장 다 틀렸죠? 두 번째 사람은 잘 들어갔어요. 자, person 이제 프린트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 잠깐 프린트 함수를 잠깐 막아보고요.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스타일 있잖아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나이하고 키만 한번 찍어보려고요. 그러면 나이하고 p1. 자, 아예 이제 아까랑 좀 다르게요. p1. 하니까 나이가 아예 안 보여요. 나이하고 키가 안 보이고 이름밖에 안 보여요. 자, 왜 그렇습니까? person에서 우리가
두 개의 변수 앞에 프라이빗을 붙였기 때문에 아예 외부에서는 읽을 수조차 없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죠.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퍼슨 클래스에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막아버렸으니까요.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안 되고요. 다시 이제 퍼슨으로 가서 일단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set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아까 이제 get으로 이제 시작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네, get으로 시작하는 함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읽어오는 함수예요. get으로 시작하는 함수. 그러면 get 지금 나이를 꺼낼 거죠. get age. 근데 단어가 2단어 이상이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여기는 뭔가 주는 게 없어요. 그냥 읽어올 겁니다. 자, 리턴 타입은 스트링으로, 나이죠. 나이니까 인트로 하겠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리턴 타입은 int죠. int고, 지금 나이 값을 읽어오려고 get으로 시작해요. 이런 get으로 시작하는 함수를 getter라고 합니다. getter. set으로 시작하는 함수는 setter라고 합니다. 네, 세팅하는 함수, 읽어오는 함수. 네, 값을 기록할 때는 set, 읽어올 때는 get. 네, 그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age 변수에 저장된 값을 그대로 읽어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나이 말고 그 신장도 마찬가지로 읽어오는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네, 나이를 읽어오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함수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get age 또 키도 마찬가지로 p1.get height 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 물론 지금 들어간 게 좀 틀려가지고 여기 다시 이제 고칠게요. 제대로 20세 180.5라고 다시 고쳐놓고 보면 예,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수 두 개를 프라이빗으로 바꿨더니 예, 코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몇 배가 돼버렸죠. 예,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요한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정확히 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 변수는 보호하고 함수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캡슐화라고 그래요. 예, 이런 거를 방금 캡슐화. 중요한 데이터 변수는 숨기고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숨기고 대신에 퍼블릭 함수를 통해서 오픈된 함수를 통해서 변수에 접근하도록 자료 처리를 하는 방식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중요한 자료를 보호하는 거죠. 마치 우리 콘텍 600 이런 약들에 보면은 캡슐 있잖아요. 마이신 같은 거 보면 투명한 데가 있고 좀 불투명한 데가 있죠. 투명한 데는 보이고 우리 실생활에도 사실 캡슐화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핸드폰 같은 데 보면요. 핸드폰 안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보면은 AS 센터 가면은 그분들 기사님들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한테 오픈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긴 하죠. 근데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기능 설명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 AS 기사님들이 또 쓰는 매뉴얼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캡슐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만약에 일반인들한테 오픈해 버리면 잘못 조작하다가 또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한테는 오픈된 방법만 제공하는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캡슐화라는 원리를 좀 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 네임 변수도 물론 지금은 뭐 이름을 뭐 잘못 입력한 일은 없겠지만 이것도 프라이빗으로 바꿔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네임을 프라이빗으로 하면 또 저쪽에 또 에러가 나거든요. 예. 그러면
setName과 getName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예, 추가해 볼게요. 예, setName은 setName 이런 식이죠. 그냥 name에다 name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앞에 this라는 말을 this 붙여야 이 파란색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색깔이 다르죠? 얘는 이 this.name은 멤버 변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냥 name은 이 로컬 변수,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름은 같지만 장소가 틀려요. 그래서 this를 꼭 붙여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set, 네, get과 set을 만들었죠. 예, 그러면 setName과 getName 만들었으니까요. 다시 person use에 이제 가서, 자, 이거 이제 안 되잖아요. 지울게요. 지우고 p1. 이제 setName으로 추려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기 때문에 괄호 안에 값을 넣어주는 거죠. 예, 이런 형태로. 예, 이렇게 해주고, 이름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름은 p1.getName 함수 호출해주면, 예, 자, setName 함수 호출, getName 함수 호출,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울게요. 여기도 p2.setName 함수 호출이요. 예, 이렇게 해서 변수의 값을 다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꺼냈습니다. 예, 실행시켜보면, 예, 답은 같은데 작동 방식이 좀 달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래스의 가장 간단한 형태를 한번 지금 만들어 본 겁니다. 클래스에는 변수하고 함수가 구성이 되는데, 변수는 보통 캡슐화를 위해서,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하고, 함수는 보통 이제 퍼블릭을 많이 써요. 근데 지금 퍼블릭을 아무것도 안 썼죠. 자, 근데 이 person 클래스가,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ch07 패키지에 보면요, person 클래스랑 person use 클래스가 같이 있죠. 같은 디렉토리에 있죠. 근데 person use를 그냥 끌어가지고 src에다 놔볼게요. 패키지를 바꿔보는 거예요. 패키지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person use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그냥 src에다 놨거든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면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 패키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person use에 가보면, 예, 여기에 보면, 일단 person이라는 게 패키지가 틀리니까 어딘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럼 마우스 올려보면, 예, import가 있죠? import person. 그러니까 뭐냐면 import하고 ch07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ch07에 있는 person, 이렇게 알려줘야 이제 패키지가 틀릴 때요. 아까는 같은 디렉토리 있으니까는 그걸 찍어줄 필요가 없었는데요. 디렉토리가 틀려버리면 무슨 디렉토리에 있는 무슨 클래스 이렇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임포트 문장이에요. 그래서 ch07 패키지에 들어있는 person 클래스, 이걸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얘네들이 호출이 안 되죠.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아무 말도 없으면 같은 디렉토리에선 접근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디렉토리가 틀려버리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person으로 가세요. person에서 이 함수들이 있죠. 함수들 앞에 public을 다 붙일게요. public. 이 public이요. 이거요. public을 다 앞에 붙여, 함수 앞에만, 함수의 헤더에만 public을 다 붙였습니다. 다 public을 앞에 다 붙였어요. 예, 붙이고 저장을 하니까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이 프라이빗이 붙어 있으면 외부에서 접근을 못 하고요, 막히고요.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같은 디렉토리에서는 접근이 되는데, 지금처럼 디렉토리가 틀려져 버리면 에러가 나고요. 그러면 아무 디렉토리에서 다 쓰게 해주려면 퍼블릭을 붙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클래스를 만들면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변수는 프라이빗, 함수는 퍼블릭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했던 이 점수 처리하는 코드 있었죠. 학생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 학점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를 클래스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에는 항상 함수, 변수와 함수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일단 클래스 이름은 포인트라고 하겠고요. 일단 전반적인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변수들 쭉 선언하고 또 get 메서드하고 set 메서드를 다 만들어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자, 만들고 총점은 3개를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은 3으로 나누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이거 수미함과 A, B, C, D, F 만드는 함수 만들고 그리고 출력하는 함수 만들고 또 입력하는 함수도 만들어 볼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답이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CH07에서 클래스를 먼저 만드시죠. 네, 변수를 먼저 이제부터는 변수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학생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총점, 평균. 자, 그러면 이름하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까지 입력을 할 거고 나머지는 계산할 거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멤버 변수, 클래스에 속한 변수다 해서 멤버 변수요. 그 다음에 함수인데 클래스에 속한 함수들을 메서드라고 보통 그래요. 메서드. 자, 그러면 먼저 이름에 대해서 해볼까요? set과 get을 다 만들게요. 모든 변수에 대해서. 프라이빗이니까요. 그래서 public 함수에는 보통 이제 앞에 기본적으로 public 붙이겠습니다. set name 네, 이렇게 하시고요. get도 만드시죠. public get name 네, 이름을 입력하는 함수, 이름을 읽어오는 함수. 변수들에 대해서 지금 게터와 세터, 게터 세터 그래요. 게터 세터들을 그냥 기본값으로 쭉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총점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점을 get 부분을 봐주세요. 여기서 좀 고칠게요. 이쪽에서 사실 이제 set에다 해도 되고 get에다 해도 되는데 set에다 해볼까요? 네, set에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set에 안 되는 게 지금 TOT가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니까요. 여기를 이제 뭐 3개의 값이 들어가서 바꾸면 되는데 좀 그러니까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getTOT에다가 한 줄 추가하시고요. 네, 그러면 TOT 총점은 국어, 영어, 수학 더한 다음에 리턴해 주니까 더한 값이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get avg도 한 줄을 추가하겠습니다. 예, 이걸 하겠습니다. 평균은 총점 나누기 3.0. 그냥 3으로만 나누면 소수 이하가 안 넘어가거든요. 3.0으로 나눠서 네, 여기 추가, 여기 추가요.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클래스는 일단 완료가 됐고요. 이제 포인트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인트 유즈라는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선 이거는 좀 이따가 함수를 만들 테니까요.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을 입력하고 출력 함수를 먼저 만들고 다시 올게요. 출력을 물론 이제 저쪽에서 해도 되는데, 자, 여기다 이제 지금 포인트 클래스입니다. void print라는 함수 만들고요. 거기다가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름도 쓸까요? 이름. 역슬래시 t는 탭이고요. 평균. 중간에 이렇게 탭으로 띄워주는 코드가 들어갑니다. 네, 지금 포인트 클래스에 변수들 만들고 getter와 setter를 쭉 만들었고요. 근데 총점 가져올 때 더해서 가져오는 코드, 또 평균 점수는 총점 3으로 나누는 코드가 들어갔고 결과를 출력하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클래스예요. 포인트. 이 클래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클래스 이름이 중요하고요. 자, 메인 메서드 만들고, 자, 그럼 여기 이 클래스에서 포인트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값을 세팅해서 출력할 겁니다. 네. 값이 바로 안 들어가죠. 이제 아까 봤지만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다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막았기 때문에 직접 못 넣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다 통해서 가게 돼 있고요. 점 찍어보면 지금 get하고 set들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set입니다. set name에서 이런 식으로 넣자는 얘기입니다. set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를 해볼게요. 하니까 점수가 나오고 있죠? 근데 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게 총점하고 평균이 다 좋은데 이제 총점하고 평균이 안 나오잖아요. 인스턴스 객체 만들고 set을 이용해서 값을 다 설정한 다음에 출력했는데 총점 평균이 안 나온 이유는 거기에 이제 총점하고 평균 그대로 찍으면 제로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래서 방금 위에 만든 getTOT랑 getAVG를 호출해야만 제대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getTOT 함수 호출하는 걸로 바꾸시고요. 여기도 getAVG 함수 호출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를 바꾸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시켜보면 이제는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평균 점수에 보면 소수점이 너무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링.format을 포맷을 이용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링.format을 포맷을 이용해서 앞에가 출력 형식, 뒤에가 출력할 값이죠. 실행하니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 유저에서 이렇게 값을 넣는데, 자, 근데 이게 값을 하나하나 넣으니까 좀 약간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입력 함수 하나 만들어서 한꺼번에 4개의 값을 한꺼번에 전달할게요. 어떤 형식,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p1. 이제 input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낸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코드가 좀 저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 클래스에 아직 인풋 함수 안 만들어서 에러 뜨는 거고요. 포인트 클래스에 인풋 함수 만들어서
그 값을 4개를 보낼 거예요.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보낼 거고요. 그러면 저 함수에서는 얘네들을 받아서 변수에다가 쭉 담아주는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인풋 함수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포인트 클래스로 가세요. 이 규격에 맞게 함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 인풋이라고 하고 예, 이렇게 하고 그 멤버 변수에다가 값을 다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값을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답이 똑같은데 아까랑 다른 점은 이쪽 사용하는 쪽에서 한 줄이면 끝난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this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this를 한번 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자, this 인풋 함수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단 코드를 보시면 여기서 예, 첫 번째 이 값이 이거를 이제 같이 보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김철수라는 문자열이 여기 복사되고 90이라는 값이 여기 복사되고 80이 여기 복사되고 99가 여기 복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온 값이 여기 들어온 값이 this.name 하면 멤버 변수를 말해요. 이름이 지금 같은 클래스에 이름이 같은 게 2개 있으니까요. 멤버 변수도 있고 함수 안에도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고요. 물론 함수 안의 변수를 예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면은 이때는 굳이 앞에 this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름이 겹친 게 없으니까요. 하나씩 네임 변수도 하나, n 변수도 하나니까 this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름이 똑같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빼면요, 일단 밑줄이 쫙 그어지죠. 실행해 볼게요. 네, 이름이 안 나와 버리죠. 왜 그러냐면 예, 여기 이제 네임 변수는 이 변수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멤버 변수에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this를 붙여야 된다는 거. 이름이 겹칠 때요. 이제 포인트 클래스에 예, A, B, C, D, F 90점 이상은 A, 80점대는 B, 70점대는 C, 60점대는 D, 그 이하는 그 밑은 F.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스트링으로 그레이드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프라이빗이죠. 이제 점수 A, B, C, D, F 하기 위해서 변수 추가했고요. 그럼 그레이드에 대해서 set 그레이드 함수랑 get 그레이드 함수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예, set 그레이드 함수, get 그레이드는 이렇게 쓸게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평균이 90 이상이면 여기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그렇지 않으면 F. 이렇게 해서 이 코드를 쓰겠습니다. get 그레이드의 작성, set 그레이드. 예, 그렇게 하고 출력할 때 이제 등급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되죠. 그럼 여기 get 그레이드 함수처럼 등급이 나올 거고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get 그레이드 함수를 만들었고요. 평균 점수가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80점 되면 B, 70점 되면 C, 60점 되면 D, 그렇지, 그 외의 모든 경우는 F 했습니다. 마지막에 되돌려줬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출력해서 해줘야 되니까요. 프린트에서 마지막에 등급을 추가하고 예, get grade 함수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행시켜보면 등급이 매겨지게 되죠. 점수를 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
C등급이 나오고 점수를 많이 낮춰서 F등급 이렇게 점수 조정해 가면서 테스트 해보세요. 스튜던트란 이름의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패키지 CAC07이고 스튜던트 클래스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스튜던트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요. 거기에 변수들을 학생의 이름, 전공, 학년, 학번, 또 평점 평균, 등록금, 장학금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필드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 전공, 학년, 학번 이게 이제 평점 평균이고요. 장학 금액, 평점 평균에 따라서 장학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등록금이 얼마고 장학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값을 입력하는 함수, 이번에 그냥 input이라는 함수 하나 만들 거고요. void input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input 함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요. 이름과 전공과 학년과 학번과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한 줄로 이어서 하세요. 여기는 이제 평점 평균이 되어 있고 장학 금액, 그 등록 금액, 장학 금액을 계산을 하겠는데요. 이 dis.name으로 해서 이 멤버 변수로 다 전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전달해 주시고, 이 평점이 4.3 이상이면 장학금을 전액을 다 주고요. 4.0 이상이면 250만원, 3.5 이상이면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if문을 사용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에서는 그대로 그 값들을 다 찍어내는 거죠. 이런 로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input 함수에 이름, 전공, 학년, 학번, 평점, 등록금액 이렇게 입력을 하면 값을 다 전달한 dis를 빼면 안 되죠. dis는 현재 객체의 시작 번째 값을 가리키는 변수가 되고요. 멤버 변수에다 값을 쭉 전달된 값을 전달을 쭉 하고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점이 4.0 이상이면 장학금을 전액 다 주고, 4.0 이상이면 250, 3.5 이상이면 100,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었고요. 이제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 함수, 프린트 함수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탭으로 역슬래시 T 탭으로 이게 복사하면 두 개가 들어가요. 탭으로 이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좀 이게 한 줄에 다 표현이 안 될 때는 엔터 쳐서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고요. 예, 그럼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외부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를 만들겠는데요. 스튜던트 유즈라는 이름으로 만들겠고요. 객체 U로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인풋 함수 출해서 값을 순서대로 넘겨요. 이렇게 넘겨서 이름, 학과, 학년, 학번 이게 이제 평점이고요. 이게 등록 금액 500만 원. 그러면 아까 3.5면 이상이면 100만 원 주기로 했기 때문에 등록금 100만 원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스튜던트 유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new 스튜던트하고 객체를 만들죠.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new 하고 자료용을 적어줘야만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든 것을 참조할 때는 참조 변수, 객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죠. 여기가 사실은 이게 이제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변에 객체를 이제 만든 다음에 시작 번지 값을 S1에 전달하고요. 네.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시작 번지 값을 S1에 복사를 하고요. 그래서 인풋을 하는 겁니다. 인풋 함수 부르는데, 근데 여기서 엔터를 딱 쳐보면 지금 기본 값이 이클립스에서 쭉 힌트를 주죠.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주세요. 왜냐면 그 앞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인풋 함수의 이 파라미터 입력 값의 개수와 순서와 자료용을 정확히 잘 맞추셔야 돼요. 네, 처음에 이제 이름인데 예를 들면 처음에 학년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버립니다. 개수와 순서와 자료용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힌트가 있으니까 이거대로 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학번 4.5다. 그러면 등록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저도 좀 틀렸는데 학번이 스트링이었거든요. 그러면 학번이 스트링인데 숫자로 넣으니까 이게 숫자로 넣으니까 이제 에러가 되는 거죠. 스트링으로 감싸주고요. 네, 그럼 이 순서대로 값이 앞으로 쭉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이게 네임에, 두 번째가 전공에, 이게 학년에, 이게 학번에, 이게 이제 평점에, 이게 등록금액에 이렇게 순서와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죠. 자료용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출력해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등록금이 500이었는데 지금 평점이 4.5였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줬거든요. 4.1 해볼게요. 일단 250만원, 또 3.5 이상이면 100만원 주기로 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3.0이에요, 학점이. 그러면 0. 장학금 없습니다.